자, 우리가 페이퍼 이제 리뷰를 할 때 저희가 GPT한테 항상 이야기했죠. GPT한테 우리가 뭘 시켜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질문은 GPT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질문은 왜 합니까? 우리 답을 몰라서 GPT한테 질문하죠. 그죠? 근데 GPT는 확률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뭐 정답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굉장히 언저리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확률적으로 틀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GPT가 정답을 하는지 뭐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GPT가 하는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verify 하거나 검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질문의 대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개런티를 안 해주니까 중요한 것은 쓰면 안 되고 모르면 책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이제 출처가 명확한 그런 거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지. 근데 이제 GPT한테 우리가 시켜 먹는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반복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반복하기 싫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시켜 먹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정확한가. 우리 이 페이퍼가 굉장히 이제 2023년도 페이퍼 6월달 이렇게 나왔지만 아직 자꾸 근접해 가는 거예요. 여러 번 시켜서 얼마나 확률적으로 그 우리가 원하는 desirable 된 answer를 내는가 막 이런 거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세스먼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히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에 대해서 피드백을 GPT에게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한 피드백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그런 페이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페이퍼 때문에 그리고 이 페이퍼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우리가 먼저 해본 게 뭐예요? GPT한테 과학적으로 뭔가를 할 때 첫 번째 GPT가 평가를 수행을 해서 똑바르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능력을 측정을 처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GPT가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만든 문항을 가지고 이 친구가 똑바로 풀 수 있나?를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타스크를 제일 먼저 했죠. 문항을 제가 그 이밸류에이션용 문항을 우리가 만들어서 GPT가 몇 퍼센트 정도 푸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 그 얘기는 도메인 나울리지가 GPT가 우리가 원하는 이 어세스먼트 에리어에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려면 문항을 줘서 풀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문항을 약간 드래프트라고 보고 GPT가 문항을 리뷰하고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나? 사람이 만든 거를. 그 두 번째 태스크를 풀면서 우리가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너 이 문항에 대해서 좀 임프루브 할 만한 거 있나? 이 문항, 우리가 준 문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제스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능력을 본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하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하는 우리가 페이퍼 읽었던 게 뭡니까? GPT가 멀티플 초이스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GPT가 이제 만들고 난 문항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를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그 이밸류에이션을 GPT한테 지가 만들고 지가 이밸류에이션 하게 할 것인가 혹은 지가 만들고 지가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밸류에이션 할 것인가 혹은 지가 만들고 지가 이밸류에이션 한 것을 사람이 이밸류에이션 할 것인가. 헷갈리면 안 돼요. 뭘 해. 그리고 네가 한 것을 스스로 이밸류에이션 해봐.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가 하고 지가 이밸류에이션 한 것을 잘 이밸류에이션 우리 그것을 사람이 이밸류에이션 해서 셀프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그 컨셉이죠.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데 그때는 뭐예요? 만드는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문항을 만드는 능력을 이벨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태스크는. 네 번째 태스크는 뭐였어요? 그 다음번에 한 거는 문항을 만든 것을 이벨리에이션 하는 것을 다시 이벨리에이션 한 거예요. 우리 직전의 페이퍼는 뭐예요? 아니, 문항을 이벨리에이션 하는 능력을 다시 이벨리에이션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문항을 만든 것을 만들고 이벨리에이션 하는 능력을 이벨리에이션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GPT가 만든 것을 이벨리에이션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문항을 이벨리에이션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두 번째 태스크 있죠. 첫 번째 문항을 한번 풀어봐.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이벨리에이션 해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두 번째랑 사실 겹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문항을 풀어봐. 풀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만들어진 문항을 이벨리에이션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번째는 뭐가 조금 그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네가 만든 것을 네가 이벨리에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는 조금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거는 이제 서머티브가 됐든 포머티브가 됐든 좋은 문항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문항을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관점에서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는 결국에는 좋은 피드백을 만드는 것에 특히 학습에 도움이 되는 러닝에 도움되는 피드백을 만드는 컴포넌트가 있으면 굉장히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로 가는 거고 그게 굉장히 결여돼 있는 것을 서머티브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해서 피드백의 그 캐릭터리스틱이 포머티브와 서머티브를 결정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피드백이 있냐 없냐로 이게 서머티브에 멈추는 건지 혹은 포머티브 한쪽으로 갈 수 있는 건지는 피드백의 이제 퀄리티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피드백이 이제 특히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거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몇 가지가 굉장히 에스타블리시가 이미 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학습에 도움되는 피드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즉각적인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막 주구장창 많이 나와요.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피드백을 줬는데 뭐 꼼꼼 묻고 뭐 2년 후에 주고 막 이러면 제가 그랬죠. 뭐 2년 후에 애들 그중에는 살아있지 못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2년 후에 주면. 그래서 그 레이턴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학습 효과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있다는 피드백 자체는 오토노머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노머스 혹은 머신 베이스드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피드백이 아니라 그쵸? 근데 그 기계는 좀 즉각적으로 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좋고 두 번째는 사람이 사실은 더 쪽집게 선생님이 더 맞춰서 더 잘해주죠. 그렇죠? 학습 이력을 쭉 고민을 해서 얘가 이렇게 왔었는데 어떤 애는 잘 풀었어요. 잘했네. 항상 하듯이 그 정도 수준이지만 진짜 잘했네.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야, 나 못하다가 잘했으면 아유 이제는 해냈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다른 거예요. 똑같이 맞춰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틀렸어요. 똑같은 문제를 틀렸어요. 그건 A라는 친구는. 이민재 쌤이 틀렸어요. 그러면 "너 왜 이러니? 왜 잘하다가 실수하는 거니? 신수익 요즘 흉내내고. 잘하다가 실수했네." 막 이러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 쌤은 아니고 이미자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이미자 선생님 틀렸어요. 그때는 뭐예요? "아우 항상 틀렸었지." 그러면서 그냥 '이번에도 또 틀렸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때요? 과거에 이 친구가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을 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즉각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과거의 이력을 다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꼭 맞춰준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다 기억해야 되죠. 애마다 일일이. 근데 애가 많아지면 어때요, 선생님이? 사람은. 좀 애가 이름도 까먹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이 게임을 너무 막 AI 막 이쪽으로 몰고 가지 말고, 아, 맞아. 즉각적으로 하는 거는 사람이 참 힘들지. 사람은 좀 생각해야 되고, 뭐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 많은 애들한테 즉각적으로 주는 거. 막 인텔리전스까지 갈 필요 없다니까. 일단은 바로 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걔네들마다 다 기억해서 하는, 기계는 기억을 잘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모든 애들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히스토리를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학습 이력이라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해서, 근데 기계는 기억을 해서 이전에 어떻게 해왔던가를 맞춰서 주는 피드백,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tailored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계가 좀 잘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계랑 사람이 하는 것인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어떤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나머지는 뭐 encouraging 하고, 그 다음에 뭐 목표를 잘 설정하고, 뭐 어디 맞춰주고, 이거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더 잘하죠. 근데 기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연습이에요. 연습. 결국에는 어세스먼트를 피드백으로 주는 것이에요. 연습 문제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assessment as a feedback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게 제가 만든 개념인데, feedback as assessment 혹은 assessment as a feedback이라는 거예요. 아, 피드백 중에 킹 왕짱은 연습이구나. 근데 걔한테 딱 맞는 연습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연습해. 그래서 비디오 보세요, 책 보세요, 이거 읽으세요 보다는 이거 풀어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세스먼트를 피드백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가져요. 저의 주장입니다. 왜?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교수님, 피드백 중에 왜 연습 문제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그럼 글 주면 되지, 비디오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비디오는 사실은 줬잖아, 이미. 그 비디오 계속 계속 본다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글도 줬어요. 책 없어서 공부 못하나? 비디오 없어서 공부 못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도 내가 모르는 부분을 줬잖아. 그건 도움이 되지만, 비디오나 책은요, 수동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나는 그냥 듣고 읽어야 되잖아요. 듣고 읽는 게 약간 수동적이라고. 남이 설명해 준 걸 내가 듣는 거고, 남이 뭐예요? 써준 거를 내가 읽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학습 자체는 능동적인 행위지만, 읽고 쓰고가 읽고 그게 읽고 뭐죠? 듣는 게 어느 정도 능동적이지만,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요, 자기가 대답을 쓰거나 말하는 거예요. 대답을 쓰거나 말해야지 뇌를 많이 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읽거나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행위예요. 코그니티브 로드가, 이번 페이퍼도 나오는데, 코그니티브 로드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뇌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콜릿 조금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픈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냥 교수님 수업 듣는 거랑 그냥 눈으로 이렇게 책 읽어보는 거랑 보다도 뭐라고요? 문제 푸는 게 머리를 더 많이 써요. 단위 시간당 좋은 문제를 푸는 게, 같은 시간 속에서 1시간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학습 효과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는 행위가 건강하게 더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적게 남을까요? 오래 강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도 자연스럽게 되고 점수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 그것이 사이콜로지 하는 사람이 학습과학 하는 사람이 수백 년간 아무리 찾아봐도 맞는 연습 문제를 풀게 하는 그 피드백, 그 행위가 학습에 가장 도움된다. 그래서 그것을 practice test effect라고 해서 나중에 literature review 찾아보시면 쭉 나옵니다. 킹왕짱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피드백 속에 그것이 들어갔을 때 그 피드백이 그것만 있어서 된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연습 문제를 이제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계가 만약에 피드백을 준다고 했을 때 기계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습 문제를 만드는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맞춰서 준다는 얘기가 맞춤형 연습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자, 끝내고 합시다. 그럼 교수님 맞춤형 피드백 연습 feedback as assessment, assessment as a feedback이라고 그랬어요. assessment as a learning 한 subsection이죠. 그러면 거기서 맞춤형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이제 나와요. 그럼 그 친구가 연습해야 되는 것 있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돼요. 얘가 이거는 해보면 반복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맞춘다는 얘기가 그때는 인지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영역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떤 영역을 연습해야 되는가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난이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하나 더. 난이도는 이제 적절한 개가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영역도 아니고 저 영역도 아니고 딱 이거를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궁극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느 만큼의 양이라는 거예요. 얘 수준의 요만큼은 한 5번 정도 풀면 될 것 같아. 6번 혹은 얘는 한 20번 정도 풀면 될 것 같아. 그런 것을 맞춰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1시간 분량인데 아이마다 다르잖아요. 아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친구는 뭐 이런 시나리오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문항을 더 좋아하고 이런 이그젬플을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있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순히 얘가 낮은 수준이다 높은 수준이다를 떠나서 아니 얘는 이런 이그젬플을 줄 때 학습 효과가 더 많이 뛰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줄 때. 그렇죠. 네, 그런 정서적인 영역, effective한 영역에도 맞춰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런 맞춤형들이 되어 있는 그러면 기승전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취약점을 찾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좋은 문항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지 피드백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뭐부터 시작했어요? 문항을 풀 수 있는 능력, 그건 당연한 건데 문항 만드는 능력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피드백도 문항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피드백 속에 가장 돈이 많이 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라고? 비디오를 주고 이런 좋은 말하고 encourage 하는 문화. 이거는 쉬워요. 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하기가 쉽다니까. 야, 좀 파지티브하게 이야기해줘. 그럼 GPT가 파지티브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그거를 맞춤형 연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바라보죠. 근데 이 페이퍼스는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이게 피드백이 좀 파지티브한 것 같냐. 예를 들어 심지어는 이게 맞는 피드백이냐 안 accuracy 같은 거 이런 이야기하고 끝냈지만 이제 거기가 우리가 아마 나중에 궁극적으로 저랑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어떤 거든지 간에 GPT는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자 되기 전에 일단 사람은 뭐예요? 학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 출제 위원 갈 때. 아무나 하나?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GPT도
너 학위는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 문제 풀 수는 있어?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문제 풀고 내가 만든 문제에 대해서 너 리뷰할 수 있어? 그쵸. 그다음에 세 번째, 남이 만든 지가 풀거나 그다음에 남이 만든 걸 리뷰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 좋은 거를 네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 그쵸? 그다음 스스로 만들고 다시 네가 만든 것을 다시 스스로 이밸리에이션 할 수 있어? 그래야지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만들고 네가 이밸리에이션 할 수 있어? 그거 보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이제는 무슨 영역으로 넘었어요? 피드백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이 페이퍼에서는 피드백을 만든 것을 GPT가 리뷰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GPT는 피드백을 생성하는 것만 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생성하는 것만 했어요. 그 생성하는 게 정확하게 됐는가는 누가 이밸리에이션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수천 개를 사람이 했어요. 대학원생이 한 것 같아. 그 벌써 수천 개를 누가 하냐 그거를 앉아가지고 GPT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니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짓은 아니지. 그것도 사람이 한 걸 이밸류에이션, 기계가 한 걸 내가 이밸류에이션 하고 있으면 멘탈 붕괴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약간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번 페이퍼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계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좋은 피드백인지 안 좋은 피드백인지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나? 사람이 한 것을. 혹은 기계가 지가 피드백을 만들고 스스로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나? 좀 리바이징 할 수 있나? 그거는 이제 페이퍼가 바로 연결이 되겠죠. 특히 학습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우리도 하자고, 그런 페이퍼를. 지금 우리는 이제 가고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GPT에 대해서 어떻게 시켜먹는가 있어. 항상 them은 똑같습니다. 뭘 해? 하고 나서 네가 이밸류에이션 해봐. 혹은 내가 한 것을 네가 이밸류에이션 해봐. 하고 스스로 이밸류에이션 해봐. 그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페이퍼를 한번 읽어봅시다. 서론이 이렇게 깁니다. 네. 자, 그래요. abstract는 open-ended 굉장히 좋은데 open-ended가 돼야 그리고 이제 open-ended self-explanation.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설명해봐라고 하는 큰 그림의 어세스먼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런 것 같은 과제를 주고 왜 그냥 해결을 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단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뭐야? 왜 그런지 답을 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멀티플 초이스하고도 하이브리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초이스 explanation이 돼요. 셀프 explanation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멀티플 초이스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멀티플 초이스를 주고 답을 선택하시오. 그리고 이유도 설명하시오. 라는 문항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멀티플 초이스는. 오답을 그리고 각 선택지마다 이게 오답인지 정답인지 만약 오답이라면 왜 오답인지 설명하시오. 그래 보면 뭐 아주 간단한 문항은 답이 아니니까 오답이죠.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유로 이것은 오답입니다. 이거는 이런 이유로 오답입니다. 이것은 이런 이유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 E마다 각 선택지마다 설명을 쓰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면 멀티플 초이스예요? 아니에요? 그 문항 자체는 오리지널은. 멀티플 초이스지만 오픈 엔디드가 뒤에 똑같아 붙어 있잖아.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깊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친구가. 특히 겐또 때리는 거. 최근에 멀티플 초이스는 가장 무서운 장수가 무슨 장군? 겐또 장군이라고. 응.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친구가 알고 푼 건지 아니면 모르는데 푼 건지 이건 알고도 실수한 건지를 갖다가 가장 빨리 하려면 일단 그래 멀티플 초이스야. 답을 먼저 선택해. 그리고 나서 각 선택지마다 rational로 self-explain을 해줘.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뭐라고요? 굉장하게
promote robust learning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학습에 굉장히 많이 도움돼요. 이걸 포머티브로 하게 되면. 아시겠어요? 왜? 첫 번째, 쓰면서 아이들이 그 해답을 하면서 학습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학습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깊게 알 수 있다고. 아이들이 그 교수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아는지 모르는지를 깊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좋다 이거예요. 오, 야, 설명하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문항이네.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레이딩 하는 거. 그러면 그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응?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읽어볼 때 뭐가 문제라고요? expertise가 필요하죠. 그렇죠? 아무나 읽는다고 뭐 애가 지금 파악을 할 수 있냐? 아니죠. expertise가 필요하고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했을 때 사람은 실수 안 하냐? 그 다음에 subjectivity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똑같은 사람이 해도 똑같은 답에 대해서 다른 그레이드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objective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subjective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assessment는 굉장히 뭐라고요? 챌린징한 요소예요. subjectivity가. 우리는 굉장히 공정하고 막 객관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평가액은 그쪽에 조금 쏠린다고. 이 예술이 아니잖아. 그림 너무 멋져. 뭐 이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보니까 좋더라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거 공정성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subjectivity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일단 그레이딩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고 굉장히 많은 expertise가 필요해요. 피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피드백도 생성을 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냥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expertise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킹왕짱은 피드백 속에 있습니다. 피드백 속에 문항 만드는 능력까지 포함돼야 되잖아. 그쵸? 당연히 피드백은 그레이딩이 제대로 돼야지 막 맞았냐 틀렸냐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든 뭐 스코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정확하게 돼야지 선행이 돼야지 피드백이 선행이 되는 피드백 퀄리티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레이딩 자체가 틀렸는데 뭐 피드백이 제대로 나올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제 테크놀로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스코링이 즉각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가 아직도 살아남는 거 그랬죠. 그렇죠. 멀티플 초이스가 남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손 듭니다. 아니 멀티플 초이스 말고 뭐 다른 포맷이 좋다며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품하고 나서 웃는 거 봐. 살짝 미안하니까 웃는 거 봐. 하품하는 거 들켰던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스터디도 한번 넣어봅시다. 나중에. 멀티플 초이스 지금 기반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근데 멀티플 초이스하고 각 선지마다 설명하시오 해서 open-ended self-explanation이 부가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버전의 멀티플 초이스로 했을 때 아이들한테 뭐가 있고 그러면 이제 GPT가 그거를 갑자기 오픈엔디드 그레이딩하는 포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갑자기 들어갑니다. 문항은 똑같은데 오늘 한 줄만 더 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집어넣자고 페이퍼에서. 자, 그래서 그레이딩하고 피드백하는 능력을 이밸류에이션한 것이에요. 그레이딩은 아니었잖아요. 아니 피드백을 하려면 당연히 그레이딩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 페이퍼는 뭐라고요? Automated Grading, GPT based grading과 GPT based feedback을 evaluation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테크놀로지로 하려고
뭐 technology enhanced learning에 필요하다고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이게 페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레이딩과 피드백이 뭐라고요? 사람이 했을 때 시간과 노력이 엑스퍼타이즈가 너무 많이 들고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몇몇이 했을 때.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데시멀 엑서사이즈 했고 그다음에 이제 5,000개 정도 데이터를 self explanation response를 기계가 이거는 이제 5,000개의 explanation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대답한 거. 사람이 한 response를 해서 GPT가 첫 번째 말하고 이런 exercise를 풀 수 있는가 먼저 해야 됩니다. 항상. 풀 수는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학생의 answer가 맞는지 안 맞는지 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또 올바르게 탔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항에 대해서 정말로 좀 우리가 원하는 desirable한 meaningful한 피드백을 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evaluation을 이제 세 가지 research question을 가지고 한 결과입니다. 그는 이제 최종 결과는 이제 이 사람이 내리는 이제 3.5로 했고 작년에 3.5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GPT can respond well to the conceptual question. 개념적인 질문 있죠. 개념을 물어본 거는 너무너무 잘하더라. 근데 뭐라고요? struggle, decimal place value라는 거, number line problem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진짜 실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struggle다 하더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페이퍼는. 근데 이 페이퍼는 굉장히 잘못했어요. 2024년도 기준으로도 2023년도 기준으로도 첫 번째 3.5를 썼고 두 번째 GPT한테 시키지 말아야 되는 전형적인 것을 시켜 먹었고 지금은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프로 버전은 뭐예요? 이런 계산을 하고 decimal place value를 한 거다. 이런 number line을 파이썬이 하는 형태로 지금은 이미 챗GPT는 다 바뀌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런 문항은 뭐라고요? 랭귀지 모형이 랭귀지 모형 안에서 해결하는 게 있어요. 더하기 빼기를. 그렇죠. 그거는 3.5가 수학을 하라 그러면 3.5에서는 수학하라 그러면 지가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답이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랭귀지 모형은 probabilistic AI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교수님 수학은 답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뭘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AI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랭귀지 AI가 아니라 무슨 AI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파이썬이나 R이나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symbolic AI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rule based AI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GPT가 파이썬 같은 걸 이렇게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와버렸다고 파이썬을. 그래서 수학 문제야? 그리고 4.0은 뭐예요? 그냥 파이썬한테 시키잖아. 시킨 결과를 설명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기 위해서 그냥 디스플레이를 한다고요. 겉으로 보면 한 덩어리 AI예요, 안 해요? 한 덩어리 AI인 거예요. 속에서는 랭귀지 모형이 무엇을 먹어버린 거예요? 심볼릭 AI를 먹어버린 거예요. 파이썬을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초지능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림도 먹어버렸잖아요. 그림 그리는 라이브러리, 랭귀지 모형이, large 랭귀지 모형이 그림도 먹어버렸잖아요. 랭귀지 모형인데. 그쵸? 소리도 먹죠. 소리도 먹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합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요즘 챗GPT한테 제가 강의하게 쓰는 것을 딥 보이스 해가지고 예? 딥 페이크 보이스 해가지고 제 목소리로 강의를 하는데 영어를 시켰거든요. 너무 잘해서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내 목소리 똑같은데 영어로 한다. 근데 스크립트를 물론 내가 아이디어는 줬지만 스크립트를 GPT가 짜가지고 목소리를 강의를 하는데 야 나는 끝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거는 뭐 TTS 목소리잖아요. 근데 아니 교수님보다 더 나아요. 그게 더 나아요. 아재 개그 안 하지, 잔소리 안 하지, 티징 안 하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죠. 그래서 이 페이퍼는 갑자기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한 페이퍼가 돼버렸어요. GPT한테 그런 걸 시키면 안 된다니까. 더하기 빼기를 왜 GPT한테 3.5한테 시켜? 3.5는 강제적으로 파이썬을 못 쓰게 해버린 거잖아. 심볼릭 AI를. 4.0에서는 쓰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페어한 이밸류에이션이 이미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2022년도 개념에 2023년도 개념에 챗GPT인 거예요. 2023년도 뭐라고요? 그 11월 달인 거 몇 개월 전에.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야 끝났다 안 그래도 2022년도 11월 달에 처음 GPT를 만났을 때 야 끝났다 그랬는데 2023년도 11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챗GPT가 그냥 파이썬을 안아버린 거예요. 심볼릭 하는 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야 더하기도 못하네, 빼기도 못하네, 제대로 못하네. 틀린 게 나올 수도 있네. 그게 없어졌어요. 챗GPT 안에서. 아시겠어요? 초지능으로 슈퍼지능으로 넘어갔다. General Intelligence.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결국에는 다 잘해요. 여기는 100% 나옵니다. 이제 오히려 decimal place value number line은 왜냐면 파이썬 라이브러리 써가지고 하는데 뭐 100% 나옵니다. 이제 정확도가. 여기는 계산의 정확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아니 문제를 틀리는데 뭐 피드백이 좀 컨셉추얼 퀘스천 잘하는 대답이 중요해. 지금 답 자체를 못 푸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심한 이야기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2023년도 11월 기준으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런 더하기 빼기 심볼릭 AI가 해야 되는 심볼릭 프로세스를 랭귀지 모형한테 강제로 하게 하는 3.5에서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너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챗GPT가 못한다고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봤다고요? 챗GPT 한 단편만 본 거예요. 자, accurately가 75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3.5를 쓴 것 때문에도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왜 75%밖에 안 됐지? 정확도가. 첫 번째 뭐예요? 3.5를 썼다라는 거. 4.0 썼으면 랭귀지 모형으로 하라 그래도 훨씬 정확도는 올라갔을 겁니다. 한 20-30%는 올라갔을 거예요. 4.0을 썼으면 75%가 아니라 약 80%나 아니 90% 정도 90% 이상 나왔을 거예요. 정확도가. 두 번째, 파이썬을 쓰게 해줬으면 지금 챗GPT 프로 버전이 하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기 빼기 이따위의 정확도는 100%로 갑니다. 거의. 왜? 심볼릭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구나. 정확하게 풀 수 있구나. 그리고 나서 하이 퀄리티의 피드백은 넘어간다는 거. 그러면 옛날에 3.5가 이미 말로 썰 푸는 퀄리티는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차이는 뭐예요? 3.5냐 4.0의 랭귀지 모형의 퍼포먼스 차이인데 4.0이 3.5보다 in general 잘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미 3.5가 잘한다며.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죠.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accuracy 중요해 안 중요해? 평가에서. 야 무슨 뭐 평가 피드백인데 답이 틀려. 더하기 빼기가 틀려.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쵸? 그쵸? 일단 맞아야 돼요, 평가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정확하게 100%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야. 특히 어느 쪽에서는 계산하는 쪽에서. 그래서 누구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퀀트 쪽이 훨씬 더 좋은 소식입니다. Introduction, Large Language Model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에듀케이션에서는 뭐 있냐. 그래서 이거 다 리터처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뭐 널싱이고 뭐를 떠나서 일단
디지털 러닝에 관련되어 있는 리터처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계산하고 GPT를 가지고 러닝 쪽에 애플리케이션 했으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뭐예요? 여기 나오는 리터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고 포함을 해야 됩니다. GPT 가지고 학습에 쓰면서 이거 빠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페이퍼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Assessment and Evaluation에 또 GPT를 쓰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우리 지금 이 얘기 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페이퍼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특히 피드백에 관련된 페이퍼 있죠. 뭐 어쩌고 피드백에 관련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 페이퍼가 GPT가 human like 피드백을 주냐 안 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된장 발라 먹어야 돼요? 이 피드백을 뭐라고요? 조금 더 확장시키고 여기서 한 피드백의 문항은 누가 준 거예요? 이미 있는 문항을 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계가 만든 문항을 가지고 학생이 대답을 했을 때 그 피드백을 기계가 만드는 것에 대한 걸 하고 그 다음에 기계가 만든 피드백을 스스로 이밸류에이션하는 컴포넌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페이퍼에서는 없었어요. 그거 집어넣으면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계가 피드백을 생성하고 스스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밸류에이션 해보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 페이퍼로 확장이 돼야 안 돼요. 피드백하면 돼요. 세 번째 페이퍼는 또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기계가 피드백을 하는데 그 속에 문항을 연습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 혹은 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또 피드백이 돼요. assessment as a feedback이라고 최 교수가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100만 번도 더 설명했으니까 다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항을 만드는 능력과 피드백을 만드는 능력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보이죠. 그쵸? 지가 만든 문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더 잘할까? 남이 만든 문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더 잘할까? GPT가. 지가 만들고 지가 피드백을 하면 더 잘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만든 게 지가 만들었잖아. 뭘 가지고 만들어? 그래 놓고 요런 대답이 들어왔어. 뭐라고 피드백해 줄까? 그럼 지가 더 잘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컨텍스트로 활용을 하면 피드백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물론 이제 복잡해지죠. 예,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된다. Open-ended self-explanation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학습 효과가 왜 좋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 하는 행위가 그냥 3번, 4번 찍는 것보다도 연습 문제 찍는 것보다도 뭐라고요? 학생들한테 쓰게 하잖아요. 쓰게 하면서 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explanation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요. 학생들이 어세스먼트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러닝이 일어난다고. 약간 라이팅 프로젝트 같은 거잖아요. 어세스먼트가. 그래서 assessment as a learning을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보시지 말라고. assessment for learning, assessment as a learning, 뭐 formative assessment를 너무 거창하게 보시지 말고 과제 수행하는 자체가 학습이지. 그 과제가 뭐라고요? 그냥 어세스먼트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연습을 많이 하면 더 잘하는 거지.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거고. 여기는 뭡니까? The best learning outcome이라고 이야기했네. 맥라렌 선생님이 2022년도 한 거는 이게 거의 best learning outcome이다. 그러니까 multiple choice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multiple choice의 value는 따로 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라고요? 페이퍼 거리 하나 더 있네. 멀티플 초이스에다가 오픈엔디드 셀프 엑스플레이션을 된장 발라 추가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 GPT한테 그레이딩 시키는 게 이슈지. 그런 문항을 만드는 게 이슈지. 뭐 그게 뭐. 그러면서 멀티플 초이스도 살고 오픈엔디드 엑스플레이션도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좋다 이거야. 다 좋다 이거. 이거 굉장히 좋아. 이거 좋아.
근데 뭐야? 좋은 거는 뭐라고? 비싸다. 잘 들어봐. 왜 좋을까? 비싸니까 좋은 거야. 어떨 때는 그래요. 너무 싸구려잖아? 그럼 그게 좋은 걸까? 싸면 어때요? 아무나 다 가지는 거잖아.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비싼 게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들. 명품 같은 거 봐봐. 나 가방 가지고 갔는데, 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 좋은 가방이냐고, 그게. 나만 가지고 다녀야지 좋은 가방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나만 좋아해줘야지 좋은 남자예요. 그 남자가 다 돌아다니면서 다 잘해주는 게 좋은 남자예요. 나한테만 잘해줘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좋은 거가 비싼 거라고. labor intensive 한 거였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리가 이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carry out in real time 하기에 labor intensive에서 비싼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real time으로 만드는 게 힘들었다고요. 학습에서는 뭐라고요? real time, automated, instantaneous. 그쵸? 그게 필요해야 하네요. 하다고. real time이 안 되면 뭐라고요? 이게 학습에 timely하고 real time이 안 되면 학습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의 효과가 극대화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냥 돈 얘기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럼 없어 보이잖아. 아니 너무 비싸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즉각적인 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GPT가 요거를 티칭 어시스턴트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해서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티칭 어시스턴트의 수준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죠? 스페시픽하게 피드백에 이제 포커스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넌 할 수는 있냐? 요거를 풀어낼 수, correctly answer를 할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업그레이드 있으면 거의 뭐 이거는 뭐 차고 넘치겠죠. accurately rate correctness of student self-explanation answer 할 수 있냐?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냐? 그렇죠? 사실은 지는 못 풀어도요. 남이 본 거 지적지 3.5 기준으로 합시다. 지가 더하기 빼기는 못했는데 남이 한 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은 조금 더 뛰어나요. 실수하는 것보다 조금 더 뛰어나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뭔가를 내기 때문에 실수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가 하라 그랬을 때 실수하는 능력은 높은데 남이 한 걸 보고 뭐죠? 지적질하는 능력은 정확도는 조금 더 뛰어납니다. in general. 그리고 얘가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correctness를 판독하는 게 훨씬 더 높아지겠죠. 4.0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instructionally meaningful한 피드백을 특히 이제 틀린 답에 대해서 주는 능력인데 요거는 이제 루브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instructionally meaningful 하냐 아냐라는 evaluation criterion이 필요해요. 해요. 수천 개를 5천 개인가 뭐 4천 몇백 개인가 했잖아. 그 대학원생들이 앉아가지고 루브릭 한 개 한 개마다 루브릭을 주면서 뭐 요게 뭐 이 크라이테리언에 대해서는 4점이네 5점이네 하다 열심히들 산다 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요거를. 근데 이제 이거는 뭐라고요? 사람이 이제 해서 되냐 안 되냐를 본 거야. 이 단계가 괜찮은데 여기서 빵꾸가 나니까 답이 틀리니까 이걸 쓸 수 있냐 없냐 이런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스크립트 뭐 reproducibility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 그러는 거고 multiple choice self explanation 이라는 것이 있다.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라고요? 오픈 엔디드가 아니라 multiple choice self explanation이라고 이거 확인 조금 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만약에 그거면 굉장히 좋은 페이퍼입니다. 멀티플 초이스를 줄 때도 있고 self explanation을 넣어가지고 답을 선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답을 선택한 다음에 각 선지마다 그쵸? 왜 답인지 오답인지 설명하시오.
아주 간단하게 self explanation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다음에 학생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러닝 게임에서 인제 게임 베이스 인제 러닝 게임 베이스 러닝은 인제 굉장히 인제 파퓰러하니까 그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왜 좋은지 안 좋은지 어쩌고저쩌고는. 근데 게임을 우리가 보드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임은 뭐예요? 디지털 컨텍스트 안에서 있는 게임이잖아. 무슨 말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고. 응? 이 게임은. 응? 그러니까 인제 당연히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우리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게임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게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어떤 한 종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이 가지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흥미라든가 그거는 뭐 당연히 좋은 거고, 그죠? 그래서 self explanation을 다 이걸 한 것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인제 그 explanatory feedback 컨디션을 가지고 self explanation 한 것에는 무슨 차이가 없다 이런 거를 갖다가 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퍼를 읽어 봐야지 알 것 같고 이 말로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충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봐서 self explanation and digital learning context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constraint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설명하시오를 굉장히 constraint을 강하게 줄 수가 있고 굉장히 자유스럽게 줄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이 설명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러면 굉장히 constrained 되어 있는, 갑자기 이 중에 설명 중에 좋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맞는 설명을 고르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selected로 넘어갈 수도 있죠. 네가 설명을 하시어도 되고, 뭐라고요? 요렇게 아주 짜놓고 설명하시어도 되고, 극단적인 건 뭐라고요? 이 중에 맞는 설명을 고르시어도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constraint을 얼마나 줬냐에 따른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뭐예요? 아무 설명이나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variability가 너무 높아지죠. 너무 strict하게 하면 뭐예요? 그러면 selected response랑 똑같은 거예요. 맞는 설명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버린다고.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정점을 왜냐면 학습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잘 줘야 되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엄격하냐, 엄격하지 않느냐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케바케입니다. 그 컨텍스트에 어느 목표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constrained가 좋아요, unconstrained 좋아요.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해요. 무슨 도메인에서 무슨 목적으로 무슨 평가를 할 건데 어느 정도 하는 그 얘기가 다 나와야지 어느 정도의 constraint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너무 쓰지 마시고, 설명하게 한다. 뭔가를 과제를 수행하고 뭐라고요? 그 과제를 지가 한 것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가 굉장히 메타적인 행위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게 학습에 굉장히 도움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라고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면 그냥 넘어갑디까. "왜 그런데?" 라고 물어보잖아. "왜 그런 것 같냐."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때는 내가 뭘 요구합니까? 그렇냐 안 그렇냐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에 대한 뭐예요? justification, explanation을 요구하는 거예요. explainability는 interpretability와 같아집니다. 해석과 설명은 사실은 퀄리티 같은 종류의 것이에요. 해석과 설명은. 아시겠어요? 왜냐면 그리고 설명이라는 게 뭐예요? 해석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이라는 게 주로 뭐로 이루어졌어요? 요소, 이유들로 이루어져 있죠. 원리가 explanation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냥 3이 아니라 왜 3인 것 같아? 이러이러하니까 3이에요. 그래서 원리가 들어가면 어때요? explanation에 원리가 들어가면 어때요? 일반화가 됩니다. 일반화가 되면 뭐예요? 얘가 깊게 하는지 그냥 그것만 외웠는지가 판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냥 그 인스턴스 1 더하기 1은 2를 외웠는지
더하기의 원리를 아는 건지는 "설명 한번 해 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cognitive load를 자극하고 뭐라고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메타코그니션을 하게 해 줘요, 안 해 줘요? 스스로 내가 설명하다 보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를 아이들이 스스로 메타 인지가 촉발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돼요. 지가 쓴 걸 지가 보잖아. 나는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메타 인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학습법이 똑같다니까. 뭐 대단해. 아니 뭐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그건 뭐 철학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키왕짱은 누굽니까? 메타인지의 키왕짱은 네 자신을 알아라. 테스 형이잖아. 테스 형. 응?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메타인지의 키왕짱. 아시겠죠? 그래서 set up explanation이 뭐 좋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설명하는 능력하고 그렇죠? difference하고 provide feedback 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독을 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피드백을 조금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generate own explanation이랑 뭐 knowledge랑 뭐 write down 하는 거 요거 조금 써놨어요. 이 모든 행위가 constructive 해야 하네요. self explanation. 뭔가 만드는 행위죠. 그리고 만들다 보니까 능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액티브한 엔게이지먼트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생성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own explanation, 설명을 생성하는 거죠. 그 생성하는 행위가 쓰는 행위라는 거예요. 듣고 듣는 행위가 아니라 쓰는 행위는 다르다 그랬죠. 듣는 행위는 교수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특히 제 강의 같은 거 들으면. 응? 막 이렇게 하면 이러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여러분이 실제 착한 행위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해보면 압니다. 다르다는 얘기야. 내가 쓰는 것과 듣는 것은 다릅니다. 쓰는 게 훨씬 더 많은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prior knowledge랑 connecting을 하게 되죠. 이런 액티비티들. 그래서 학습이 잘 된다고. 아무튼 쓰게 하라고. 설명을 하게 하라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것은 또 다른데 피드백은 이제 뭐예요? 컴퓨터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real time, on the fly. 왜냐면 이게 학습에 도움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하려면 오픈 엔디든 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그레이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스코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클래시피케이션이 당연히 피드백 속에서는 피드백은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간단한 거 writing style, grammatical error, misspelling 이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깊이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그레이딩하는 게 이제 GPT가 이제 남아있는 일들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타임리 피드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100만 개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된 피드백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계화된 피드백을 하려면 뭐라고요? 학습이 도움된 걸 하려면 오픈 엔디드를 해야 되는데 explanation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연어 처리를 그냥 그래머나 이런 거는 웬만큼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얘가 깊이 있는 지식까지 판독을 하고 이해를 해서 정말로 거기에 인스트럭션이 도움되는 피드백을 만들 수 있을까? GPT가 황금어장이라니까 여기가.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GPT로 했을 때 뭐가 가장 돈이 많이 될까? 저한테 물어보면 피드백을 GPT가 정말로 잘 생성할 수 있냐? 그러려면 뭐라고요? 문제를 만드는 능력까지도 연습 문제를 만드는 능력까지도 포함되는 피드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문항을 만드는데 시나리오 맞춤형 문항을 만들어서 맞춤형 피드백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춤형 피드백 자체가 어세스먼트라니까. 피드백 속에 어세스먼트가 들어가잖아.
시나리오 기반, 멀티플 초이스 이런 거 다 줘야 되죠. 그렇죠. 분석 능력까지 필요해야 안 보여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생이 쓴 그 응답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꽃이라고 부릅니다. GPT를 제일 잘 쓰는 게 될 거라니까. 가장 잘 쓰는 능력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large language model in education 어쩌고 저쩌고 근데 쭉 나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various reasoning Q&A 뿐만이 아니라 Q&A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various reasoning task 중에 하나로 평가는 답을 줬을 때 answer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넘습니다. 문항을 만들고 뭐예요? 만든 문항을 리뷰를 하고 뭐예요? 응답을 분석을 해서 그레이딩을 하고 뭐예요? 그 그레이딩이 잘 됐는지도 또 리뷰를 하고 또 뭐예요? 피드백을 생성을 하고 그 피드백 자체가 뭐예요? 평가에 대한 리스폰스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걸 다시 리뷰하는 이거는 various한 reasoning task, task agnostic한 LLM을 쓰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GPT as a tool을 하는데 뭐 힌트를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듀케이션을 많이 썼다. 오케이. 읽어보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뭐 저라고 다 읽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GPT 쓴 게 뭐 이 사람 리터처 리뷰 잘 해놨네. 읽으면서 하나씩 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potentially 치링하는 게 있을 수 있다. 뭐 GPT 때문에 그런데 칼을 갖다 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칼로 수술해서 사람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칼 잘못이냐고. 응? 칼을 쓰는 사람의 잘못이지. 잘수관수건. 그쵸? 근데 위험한 도구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쓰지 마. 쓸 줄 모르면. 그게 정답입니다. Not use GPT, should not use 해야 된다. 왜냐하면 teacher, 뭐 benefit from the technology,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고 detect high quality 학생이 만든 퀘션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 이때는 뭐예요? 이제 문항을 리뷰하는 거예요. 문항을 리뷰하는 거는 우리가 페이퍼는 우리가 리뷰를 똑같이 했죠. 그죠? 아이템을 리뷰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고 이 문항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예요? 문항을 리뷰한다는 얘기는 significant amount of text data analysis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컨텐츠 엑스퍼티즈가 필요한 그것을 기계가 해내더라. 와, 사람이 리뷰하듯이 굉장히 많은 문항을 리뷰하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뭐 reinvestigate는 게 여기서는 accuracy assessment, assessment 자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뭡니까? high quality feedback을 할 수 있냐? 5,000명에 대해서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이거 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먼저 나오고 이거 나와야 돼. 그쵸? 다음번에 순서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Travel through fictional amusement. 그러니까 시나리오 베이스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GPT가 이걸 만들진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가 같은 경우 하려면 그 이 시나리오를 바꿔주는 거야. 아니, 나는 어뮤즈먼트 파기 싫다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뭐 공룡이 좋다니까. 예, 놀이동산이 아니라 그쪽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미니 게임으로 이런 게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데시멀 포인트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게 왜 중요하다고요? 어디를 타겟했다고 싱글 플레이어지만 스튜던트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학습을 할 수 있는 것 쪽에 했고 그다음에 이 연구는 뭐예요? 이런 데시멀이지만 target common decimal misconception by student 한 것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다. 그렇죠? 해볼까? 간단하게. Based on below cations.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뭡니까? 아무거나 일단 간단하게 합시다.
시나리오는 뭐 할까? 네,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템플릿 같은 경우로 하고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도메인은 뭐예요? 뭐 할까? 도메인은 뭐 데시멀 하자. in second grade는 좀 안 좋지만 뭐 이렇게 도메인 컨텐츠 하면 되고. 네. domain of assessment. domain of assessment.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알아먹을란가 모르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각 요소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그 시나리오에 대한 퀴즈 시나리오에 대한 게 쥐라기 공원이니까 뭐 이걸 인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파라미터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domain of assessment가 뭐 decimal point 뭐 second grade math일 수도 있는 거고 뭐 first grade 뭐 fourth grade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명세화 시켜줘서 더 해주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퀴즈를 만들어 주죠. Question 1. 너는 주라직 파크를 가지고 있는 닥터 그랜트인데 뭘 어쩌고저쩌고 했다. 주라직 피리어드가 뭐가 되겠냐? 정확한 데시멀 포인트를 물어보지만 주라기 공원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correct answer는 이거고 explanation. 그래서 학생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multiple choice만 하라 그랬지만 학생한테 선택을 하고 문항을 각 문항을 답을 고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멀티플 초이스에다가 그냥 설명을 그냥 추가를 한 거지만 잠깐만요. 하다가 뭐 멈췄네. 야, 그만하고. 얘는 멀티플 초이스 퀘션 자체를 바꾼 거야. 퀘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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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닥터 그란트가 갔다. 자, correct answer는 이거고. 이러면 어때요? A는 맞다. B는 틀렸다. 이런 설명 자체가 있겠죠. 그럼 이 설명을 기반으로 학생이 이 대답을 했을 때, 어떤 응답을 했을 때 학생한테 말할 때는 뭐예요? 이 중에서 고르시고 각 선지마다 설명을 하시오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그레이딩을 하기 시작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생의 응답을.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GPT에서. 지금은 이제 그냥 이 주어진 문항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항을 만드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하니까 거기서 했고 할 때 여기서는 뭡니까? address common decimal misconception reinforce 이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만들 때.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씩 이건 리그젬플이고 이건 뭐하냐 엉덩이를 보면서 뭐한테 숨바꼭질하는 거야? 뭐 아무튼 풀어보세요. 그래 놓고 problem type은 addition 있고 bucket 있고 number line 있고 뭐 이거 저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가깝냐 how do you know 뭐 이거 sequence 있고 sorting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positive effect of feedback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킹왕짱은 뭐라고요? 피드백 중에 제일 좋은 피드백은 즉각적인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latency가 있으면 학습으로부터 딜레이 되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피드백은 그러면 이제 피드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특히 학습에 대한 피드백은 뭐예요? 맞았다 틀렸다로 이루어져. 제일 여러분들 궁금한 게 일단 맞았다 틀렸다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틀렸는데, 틀렸을 때 뭐라고요?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맞는 사람한테도 조금 필요하지만 진짜 틀렸을 때 필요하지. 왜 틀렸을까? 답은 뭐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거 맞추냐에 대한 이슈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굳이 뭐 instruction based information이래. 말 붙이는 건 좋아하고 뭐 그리고 두리뭉실 뭡니까? extra instruction information 아니에요. 맞냐 틀렸냐. 그다음에 틀렸으면 왜 틀렸냐.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거는 그리고 그게 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피드백에.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학습이 되는 피드백이 되려면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맞았어. 너 이렇게 푸는 거야. 거기서 멈추면 그것도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전에 이런 뭐 GPT 아니라 그거 많아 그런 거는. 새거 뺐어 그런 거는. 근데 사람들이 갈구하던 게 뭐예요? 그래서 너 이거 틀렸구나. 넌 참 못하는구나. 아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못했니?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나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러닝 머티리얼을 갖다가 뭡니까? 더 확장시켜서 그래서 나 어쩌라고 들어가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셔널한 무슨 뭐 인스트럭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기계가 이 속에서는 뭐예요? 피드백을 러닝 머티리얼을 생성해야 되는데 비디오를 생성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책을 갈아 넣으면 되기 때문에 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 바뀌냐고. 그 설명이 바뀌냐고. 그 비디오가 뭐 계속 바꿔야 돼? 그럴 필요 없죠. 재활용이 돼요, 안 돼요? 책을 한번 갈아 넣으면 재활용이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뭐가 진짜 힘든 거야? 연습 문제가 힘들어요. 진짜 좋은 문항 있죠. 연습해야 되는 것들. 그게 힘들다. 그래서 task instruction based information 이거는 뭐예요? 너무너무나 닿다. 왜 틀렸는지 왜 맞은지 대한 설명 이게 뭐 중요한데 크게 이슈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affective nature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정서적인 거에서 강조를 하는데 뭐 폴라이트하게 해줘라 뭐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affective domain. 친절하게 해줘. 나이스하게 해줘. 뭐 GPT는 굉장히 페이션트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페이션트합니다. 저랑은 다르지. 저는 몇 번 반복하면 막 성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GPT는 해달라는 대로 하는 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인 거는 달라요. 인지적인 거는 코그니티브한 거는 수준 맞춰서 뭘 해야 되는지 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서는 감동 먹는 거예요. 친절한 게 뭐 감동 먹어.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뭐예요?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 이 친구가 정말로 필요한 것, 이그젬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기계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얘가 이민을 온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그젬플을 수학이지만 한국에 맞춰서 주면 감동 먹어요, 안 먹어요? 감동 먹어요. 호민쌤은 지금 미국에 오니까 막 좋은데 한 2달만 있어봐. 한국 음식 안 먹고 라면 먹으면서 눈물 흘린다니까. 그런 데서 감동 먹는 거지 뭐. 왜냐면 그게 맞지. 그거는 인지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은 이 정서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줬을 때 어댑티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그니티브 어댑티브가 있고 어펙티브한 어댑티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좀 더 인지적인 영역이 아닌 곳에서만 socially, culturally 예를 들어서 그쪽에 맞춰주면 훨씬 더 뭐예요? 어펙티브한 곳을 자극하게 되겠죠. 그냥 뭐 친절하게 해줘야 돼. 뭐 이게 무슨 어펙티브 도면.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뭐였었어요? 저번에 페이퍼 리뷰하면서 뭘 리보크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웃컴 중에
cognitive outcome 있고 effective한 outcome 좀 자신감 가지게끔 encourage 하게끔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기여가 되는 피드백 중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이게 버릇되게끔 하는 거 있죠. behavior이 그러니까 몸이 익히게끔 야 잘했어. 오늘 3시간 하자, 2시간 하자 꾸준하게 하면 돼. 그래서 학습 자체가 self-regulated 되게끔 그러면 버릇을 들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릇이 되게끔 하는 그 피드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뭡니까? 시스템처럼 돌게끔 하는 그런 것까지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뭐 연구를 하시거나 할 때 좋은 피드백이라는 게 뭘까? 최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3개를 다 해줘야 된다더라. 첫 번째 뭐라고? 코그니티브한 것. 내가 필요한 영역. 그래서 뭐라고요? 필요한 수준에 그것도 3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라고? 필요한 양만큼 코그니티브. 두 번째 뭐라고요? affective domain. 내가 진짜로 뭐예요? socially, culturally 맞춰주는 거. 그쵸? 내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맞춰주는 거. 세 번째 좋은 피드백이 뭐라고요? 몸에 버릇되게끔 학습이 버릇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어찌됐든 투스데이에 만납시다. 어찌됐든 페이퍼 하나씩 읽읍시다. 읽고 와서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월, 수, 금 수업이 왜 있는데 왜 그렇게 도는데 아침에 8시 일어나서 왜 하는데 버릇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버릇 들기가 쉽지가 않다고. 지금 저희가 매주마다 이 페이퍼 리뷰를 하잖아요. 그쵸? 안 하면 좋거든. 뒤에서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안 할 때. 좋은데 뭔가가 빠진 것 같아. 그 살짝 버릇이 든 거예요. 매주 뭔가를 해야 되는데 페이퍼 리뷰를 안 하면 안 하니까 좋은데 안 하면 섭섭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뭐 딴 게 뭐 있어. 버릇드는 거지. 그래서 계속 갔을 때 몇 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클리어하고 뭐 포지티브한 건 약해요. 약해. 이걸로는 좋은 피드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나중에 피드백 자체를 러닝 피드백 자체를 다음에 한번 파자고 어떤 게 좋은 피드백인지. 자, 그래서 했는데 멀티플 초이스 있고 이 중에 뭐 드래그 앤 드롭 뭐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오픈 엔디드가 있고 멀티플 초이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 오픈 엔디드 셀프 엑스플레이션만 했대요. 멀티플 초이스 셀프 엑스플레이션도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117명이 오픈 엔디드를 한 거죠. 357명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117명이 약 5,000개의 오픈 엔디드 셀프 엑스플레이션을 생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00개가 맞았고 정확하게 또 1,000개가 맞은 게 있고 인코렉트한 게 있고 66개는 오프 토픽인데 이거는 틀린 걸로 했다. 완전히 다른 엉뚱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금 아무튼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했나 봐요.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first author니까 뭐 알아서 했겠지. 근데 요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오픈 엔드였잖아. 그럼 누가 이걸 코딩을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코딩을 한 게 사람이 했겠지. 대학원생들이. 그쪽 5,000개를 누가 교수님이 했겠어. 그죠? 아무튼 사람이 아닌 대학원생들이 했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3.5 버전을 했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3.5를 했기 때문에 파이썬 라이브러리 그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 모듈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 시절 3.5 를 했고 래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가지고 뭐 했다는 건 GPT로 했는지 뭐 아니 API로 했는지 뭐 어떻게 했겠지. 근데 3.5를 썼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뭐 그다음에 whether ChatGPT can correctly answer problem solving 뭐 하는지에 대해서 리서치 퀘션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구조를 보여줘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구조를 보여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챗GPT의 쿼리라고도 이야기하고 프롬프트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이제 레이블링을 하라는 거였었어요. 이 학생이 self explanation 이렇게 쭉 왔는데 게임에서 데시멀 넘버를 했는데 correct인지 incorrect인지 레이블링을 해라. incorrect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correct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맞은 건지 틀린 건지 하고 그다음에 question 자체가 여기 있다가 SE prompt로 해서 뭐요? self explanation question을 여기 copy and paste 하고 그다음에 학생 거기에 해당하는 student answer가 이제 계속 바뀌겠죠. 그다음에 뭐예요? rubric을 줬어요.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프롬프트가 뭐가 중요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문항을 어떤 식으로 incorrect과 correct으로 나누는 예를 들어서 rubric입니다. 제일 돈 되는 게 rubric이고 이 rubric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야. 야, 이게 질문이고 이게 답이야. 거기에 맞춰서 맞는지 틀리는지 레이블링 해줘. 이 말을 누가 못해? 어떤 rubric인데? incorrect이냐 correct이냐를 나누는 rubric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한 줄 주고 끝났잖아. rubric items. 그래 안 그래요? 기가 막히게 숨긴 거야. 질문을 숨길 거야? 뭐 질문 숨기면 뭐야? 학생 답은 답이겠지. 뭐에 대해서 결정 난다고요? 결판이 난다고. rubric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그레이딩은 이게 멀티플 초이스는 그냥 답이라는 걸 줬잖아. 답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모든 오픈엔디드는요. 루브릭 어떻게 만드는가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문항 만드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그 도메인과 코그니티브를 우리가 트리를 만들든지 테이블을 만들든지 그 싸움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전부 다 노하우가 거기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도대체 컨텐츠 도메인을 어떻게 때려 넣을 것인가? 그러면 아웃라인으로 때려 넣어야 된다 그랬죠. 트리 같은 걸로 온톨로지로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럼 그거를 잘 만드냐 못 만드냐 싸움으로 넘어가고 그레이딩은 뭐 싸움이라고? 루브릭 싸움이라고. 얼마나 내가 기계가 잘 알아먹는 루브릭을 줘서 incorrect과 correct으로 레이블링 하게 할 것인가. 여기서 기가 막히게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숨겼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뭐가 되는지 안 거야. 이거 보여줘도 돼. 야 아무나 해라. 이게 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대체 뭐가 incorrect이고 뭐가 correct인지 어떻게 판독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테크닉은 뭐에 숨겨져 있어요? 루브릭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레이딩한 결과는 correct, incorrect고. 근데 이 루브릭을 해석을 해서 잘 맞춰주는 능력은 추론 능력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루브릭을 해서 요거를 나누는 거죠. 레이블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PT-4가 훨씬 잘합니다. 3.5보다. 그건 리즈닝의 능력이잖아요. 야, 이게 원리인데 이 원리를 가지고 응용해봐라는 똑같으니까 3.5보다는 4.0가 훨씬 잘합니다. 여기는 또 뭐야? 그래놓고 피드백 주는 거 incorrect일 때 피드백이 4,000개를 갖다가 incorrect answer에 받았는데 이제 쭉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carry out evaluation을 하는 건데 여기 뭐예요? asking GPT to provide feedback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뭐예요? 그러면 질문이 뭐였냐? 당연히 질문이 있겠지. 데시멀 포인트. 학생의 앤서는 뭐였냐? 있겠지. 그쵸?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루브릭입니다. 이 말은 별게 아니라고. 너는 그냥 math teacher인 걸로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응? 앞에다가 뭐 너는 나의 뭐가 되어 좀 그만 되어줘 그만해라. 아우 정말. 응? 이거 안 해도 잘해. 핵심은 뭐라고? 이 퀘션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네가 그레이딩을 할 텐데
루브릭이 뭐냐고. 피드백을 줄 텐데 무슨 피드백을 주면 루브릭 속의 피드백이라는 거는 루브릭을 기준으로 하는 거 루브릭이 약속이에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루브릭이 결정하는 거예요. 루브릭 속에 있어야 됩니다. 뭐가 A인데 뭐가 B인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보통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실러버스 받으면 A의 definition이 뭔지 뭐 도대체 A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 수업에? 궁금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데. 그게 루브릭이라는 거예요. A는 뭐야 이 수업에서? B라는 게 뭐야? C라는 게 뭐야? 그게 약속이고 거기에 맞춰서 잘한 게 뭐야? 못한 게 뭐야가 결정이 됩니다. 이밸류에이션 루브릭 싸움이에요. 평가는 루브릭 싸움이라고. 루브릭을 합의해야 됩니다. 멀티플 초이스는 그 루브릭 자체가 뭐예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를 안 해도 되지만 사실은 멀티플 초이스가 좋은 문항이냐 좋은 문항이 아니냐는 이밸류에이션 하려고 하면 뭐예요? 다시 또 루브릭 싸움으로 넘어가요. 이 멀티플 초이스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엔 또 쪼개야 되고요. 그러면 자 스템이 좋은지 해보자. 뭐 디스트랙터가 좋은지 쪼보자. 요소마다 다 쪼개야 되는 거고 쪼개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싸움이라고요? 루브릭 싸움이라고. 앞에 이런 말들은 뭐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루브릭 복잡해지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갈아 넣는다 그랬잖아. 책에 들어가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책을 줘야 될 때 책을 어떻게 갈아 넣어야지 그 knowledge representation을 어떻게 스키매틱하게 바꿔야지 GPT가 잘 알아먹는가에 대한 게임이라 그랬죠, 제가. 어떻게 온톨로지 모형, 어떤 식으로 뭐 트리가 됐든 아웃라인이 됐든 어떻게 만들어야지 GPT가 잘 알아먹지? 그냥 던져주면 못하잖아요. 정리해서 줘야 되잖아 우리가. 계속해서 챕터별로 아웃라인 만들어서 주제별로 해서 줘야지 얘가 '아 그게 네가 말하는 무슨 뭐 신경계야.' 아는 거예요. 루브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브릭이 제일 병신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클리어한 게 좋은 거래. 그러니까 클리어한 게 뭐냐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ambiguous 하지 않아야 돼. ambiguous 한 게 뭐냐고. ambiguous는 개념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생겨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니 잘생긴 게 뭐냐고. 그 얼마나 주관적인 개념입니까? 이뻐야 돼.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다고. 문항이 좋은 문항이어야 돼요. 아니 좋은 문항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좋은 문항이래. 기계는 기계한테 말장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끼리는 그 두리뭉실하게 말장난하고 넘어가잖아요. 프롬프트에 여러분들이 두리뭉실한 이야기를 자꾸 쓰니까 두리뭉실하게 나옵니다. 루브릭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그 복잡한 개념은 아웃라인 중요한 걸 뽑아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지 뭐는 뭐에 속하고 뭐는 뭐의 하나는 종류고 뭐와 뭐는 챕터 2와 3고 2.1이고 3.1이고 노력을 들여야지 구조가 보이죠. 똑같아요, 루브릭도. 그래서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만드는 트레이닝을 받는다고요? 루브릭 만드는 트레이닝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거예요. 저랑 지금 하고 있는 트레이닝이 뭡니까? 책을 갈아서 아웃라인으로 만드는 트레이닝을 받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결국 그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문학 만드는 싸움은. 넘어가면 뭐라고요? 루브릭 만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는 알려주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응? 알려주지 말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라고. 이 사람 루브릭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퍼블리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들. 자,
뭐 이거 yes, 코엔스 카파 뭐 이런 거는 뭐 앉아가지고 뭐 얼마나 일치도가 높은가 뭐 했는데 accuracy 자체가 나쁜데 뭐 코엔스 카파가 있으면 뭐해. 틀리는 게 자꾸 나오니까 3.5는 이런 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예. 맞았냐 틀렸냐 yes, no, nada, bello 자체도 사람들끼리도 이게 도대체 제대로 한 건지 안 하는 건지가 일치 적합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grammatically 맞냐 안 맞냐는 English로 됐냐 안 됐냐 왜 이렇게 높을까? GPT가 잘했기 때문에 다 yes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도가 높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이 정도로 했냐 안 했냐는 사람들끼리마다 판독하는 게 달라지는 거. 나는 충분한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GPT 잘못이에요? 사람 잘못이에요? 그렇죠. 달라요. 이거는 근데 주관적인 해석이 틀린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아. 안 한 거는 사람이 했다니까. 그다음에 또 좀 떨어지는 게 뭐 있습니까?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게 뭐예요? 솔루션 자체가 뭐예요? feedback tell the students correct answer를 했냐 안 했냐도 이게 70% 정도는 솔루션 자체가 뭐 했냐는 얘가 지금 정확하게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ncorrect하고 yes냐 no냐 incorrect 자체에서 나눠지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높은 거는 뭐 있나? rational. 이게 어느 정도 루브릭 아이템을 정확하게 설명했냐, why냐고 썰을 잘 풀었냐에 대한 이슈잖아요. 이거는 주어진 루브릭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높습니다. 루브릭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루브릭에 맞춰서 설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it depends on 뭐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루브릭이라는 거예요. 판독도 루브릭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설명도 루브릭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피드백이라는 게 좋은 거, 나쁜 거, 나쁠 때는 뭐 해야 된다. 어디에 녹혀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들이 루브릭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루브릭을 합의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루브릭을 알려줘야 돼요. A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A는 이거야. 그러니까 A를 받으라고. 실러버스 속에 루브릭 들어가야 된다니까. result는 option to regenerate response 뭐 어쩌고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요. GPT한테 여러분도 이거 잘하죠? regenerate는 클릭하라 그러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랜덤 시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앤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템퍼레처가 달라지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10번 정도 해서 컨시스턴스한 건지를 봤대라는 거예요, 먼저.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뭐 48 and 24 뭐 어쩌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여기 인터벌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이게 이제 판독이 되면요. 여러 번 한 다음에 요거 뽑아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confidence interval 같은 거를 confidence interval은 아니고 credibility interval에 가깝습니다. 야, 얘가 correct rate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바뀌더라. 요거를 뽑아야 돼. 평균이 어느 정도고 내가 10번 해보니까 한 30번 정도 해보니까 평균은 요 정도 점수고 근데 편차가 에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데 요거를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페이퍼 굉장히 잘 쓴 페이퍼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쓴 게 맞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GPT한테 하나 줘가지고 맞네 틀리네 하지 말고 그 모든 해결을 하기 전에 우리가 크라이테리언을 잡아놓고 여러 번 시켜서 얘는 뭐예요? 낮으면서 굉장히 이 뭐 correct rate의 뭡니까? 인터벌이 크잖아요. 얘는 높으면서 80에서 90이 평균이고 요 안에 다 돈다. 솔팅 같은 경우는 80번 해봤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얘는 뭐예요? 거의 hit을 때리는 거고 100%에 거의 가까운 거고 아시겠어요? 얘는 중간이고 그래서 평균만 낮을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variation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예요. number line 같은 경우는 accuracy가 해봤을 때 근데 4,000개를 다 하지 않고 이 샘플링에서 한 것 같아. 언제 모르겠죠. 자, 나머지는 뭐 mostly 했는데 그림 보면서 넘어갑시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 accuracy가 어디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number line에는 addition 자체를 못한다. 야 봐봐. 더하기에 accuracy가 50%밖에 안 나와. 3.5.
그 더하기를 시키지 말라고. 넘버 라인 같은 시키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그쵸? 4.0에서 파이썬을 해서 하는 결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GPT가 정확하게 한 거, GPT가 맞다고 한 거, 그 다음에 사람이 맞다고 한 거, 사람이 틀렸다고 한 거에 대해서 센서티비티 이런 거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많이 했잖아. 실제 데이터와 클래시피케이션 된 게 얼마나 액큐러시가 높은 거, 다이어고널의 프로포션 구하면 오버롤적인 퍼센티지 나오니까 사람은 맞다고 휴먼이 맞다고 한 것, 사람은 틀렸다고 하고 GPT는 틀렸다고 한 것, 이렇게 비교하는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할 때. 왜냐면 사람 한 건 다 맞나? 사람은 실수 안 하냐? 기억 안 나요? AI 영화에서 흑인 배우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는 모차르트처럼 글을 쓰거나, 모차르트처럼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너 그런 거 할 수 있어? 물어보니까 AI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 이런 거, 이런 창의적인 할 수 있어? 이런 행동 할 수 있어? 이렇게 글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AI가 뭐라고 그래, 걔한테? 너는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너는 아냐? 왜냐면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 이야기하면서 예술가, 음악가, 그 정도 수준을 이해하면서 못한다고 막 그러니까 AI가 그러다. 너는 아냐? 잊으면 안 됩니다. 난 나중에 비디오 짤 보여줄게, 그거. AI.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한 단어였어요. 너는 아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실수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너는 실수 안 하냐? 난 한 달에 20불만 주면 이렇게 일하는데 넌 얼마나 받고 일하니? 이러면서. 자, rubric closely human grade did not follow 했다고 하는데 미스매치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3.5기 때문에 rubric을 적용하는 건 굉장히 큰 리즈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5 기준에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도 페어한 게임이 되려면 4.0 기준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정확도랑 rubric 애플리케이션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 플루언시는 굉장히 높다. 말빨은 진짜 좋다. 네, 피드백이. 그 다음에 encouragement는 encouragement 하게 하라 그러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accuracy였었어요. accuracy가 not available라는 게 있는데 피드백의 accuracy도 정해진 답에 대해서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꾸면 돼요. regulation은 뭔지 모르겠는데 regulation이 not available 이렇게 많으니까 레귤레이션 자체는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솔루션 줄 때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죠. 3.5한테 시켰으니까 틀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 나온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떤 질문과 답이 존재를 했을 때 질문과 그다음에 응답이 들어올 때 피드백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문제는 풀지를 못해도 피드백은 굉장히 잘 주는 거예요. 푸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별로 읽기가 싫더라고. 3.5에 했지 이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리터처 리뷰 잘 받고 좋은 리터처 리뷰 많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페이퍼가 뭔지 확인을 했고 이 사람도 고생은 했는데 열심히 산다 그런 거밖에 하는 생각이 좀 안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줬던 읽어야 되는 페이퍼들 우리 GPT 페이퍼 중에 안 읽은 거 있죠. 읽어서 우리한테 꼭 넣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그 평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뭐 해야 되는지 제가 리뷰하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거나 일단 남의 거 잘했네 못했네 이거를 떠나서 우리는 일단 먹고 살자고 잘 먹고 살자고. 그래서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페이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